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지금 외곽에 작은 방 2칸 단칸방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어야 하고 한여름에는 에어컨 켜는 전기세가 무서워 가급적 부채질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마지막으로 10년 전만 해도 제 주소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동네, 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그 강남 한복판이었습니다. 40평형대 아파트. 거실 창문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주차장에는 제가 타던 외제차와 아내가 타던 세단이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죠. 그때 저는 제가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더 잘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돈이라는 건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내가 노력만 하면, 아니 내가 숨만 쉬어도 계속 들어오는 건 줄 알았으니까요. 친구들과 만나면 골프 이야기, 주식 이야기, 다음 휴가 때 갈 해외여행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후 준비? 야,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얼만데 그런 걱정을 하냐? 늙으면 건물 하나 사서 월세나 받지 뭐. 그때 우리는 낄낄거리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만하고 멍청한 생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 부끄러운 인생을 여러분 앞에 낱낱이 까발리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제발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요. 젊은 날의 부가 영원할 거라는 착각, 돈 관리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안일함이 노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느낀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젊었을 때 저는 꽤 잘 나가는 대기업 간부였습니다. 나중에는 제 사업도 작게 했었고요. 현금 흐름이 좋았습니다. 매달 통장에 여유돈이 제법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입과 자산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많이 썼습니다. 품위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아이들 유학 보내고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동네가 부자 동네이다 보니 주변 눈높이에 맞추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옆집 아이가 100만원짜리 과외를 하면 우리 아이는 150만원짜리를 시켜야 부모 노릇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에게, 내 인맥에, 내 품에 하는 투자. 하지만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낭비였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멍은 하나인데 나가는 구멍은 수십 개더군요. 그래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 또 들어오니까. 이번 사업건만 잘 되면 목돈 들어오니까. 가계부? 써본 적 없습니다. 재테크? 그냥 남들 산다는 주식 좀 따라 사고 부동산 불패라니까 대출 끼고 집 넓혀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진지하게 현금 흐름을 계산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내가 60세에 은퇴를 하면 100세까지 40년을 무슨 돈으로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어떻게든 되겠지 있는 걸로 살지 뭐, 내가 살아온 짬밥이 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내 몸이 영원히 젊을 것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쌩쌩하게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고 경기가 나빠지고 예전처럼 환경이 그냥 있지 않고 빠르게 변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저에게 그 시간은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꽤 큰 목돈이었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 돈을 쪼개서 연금을 붓거나 안전자산에 묶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씀씀이가 큰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생활의 규모를 줄이는 게 죽기보다 힘들거든요. 강남 아파트를 팔고 조금 외곽으로 가서 차액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강남을 떠나? 친구들이 다 여기 있는데 그놈의 체면이 뭔지. 수입은 끊겼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들 결혼시킨다고 목돈 뚝 떼어주고 사업하겠다는 아들 녀석에게 아빠가 믿는다며 퇴직금의 반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무료함을 달랜답시고 골프장 회원권은 그대로 유지했죠.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붓는 물은 없는데 독의 구멍만 커져가는 꼴이었죠. 현금 자산이 바닥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집값 오르면 갚으면 되지.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집은 팔리지 않았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행에서 독촉 전화를 받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크고 화려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빚잔치를 하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겨우 2억 안 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참담함.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어 고개를 들 수 없었고 평생 나를 믿고 따라준 아내가 식당 주방 보조 일을 하러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자 동네에서 평생을 살았던 우리가 하루아침에 도시 빈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젊어서 가난한 건 추억이나 경험이라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늙어서 가난한 건
그건 그냥 지옥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첫째, 아프면 서럽습니다.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임플란트 하나 할 돈이 없어서 씹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무릎이 쑤셔도 비급여 주사는 엄두도 못 냅니다. 약국에서 파는 파스 한 장 붙이는 게 전부입니다. 돈이 없으면 건강을 챙길 수 없고 건강이 나빠지니 돈 벌 기회는 더 없어집니다. 악순환의 고리죠. 둘째, 사람이 떠납니다. 돈 관리 못해서 망했다는 소문이 돌자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이 하나둘 저절로 연락을 끊어지더군요. 저도 염치가 없어서 연락 못합니다. 친구들 만나면 밥 한 끼 술 한 잔 사야 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요. 경조사비 10만원이 부담스러워서 친구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받고도 모른 척해야 할 때 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결국 남는 건 TV와 저 자신뿐입니다. 고립되는 거죠. 셋째,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젊었을 때 부자 동네 살았던 기억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화병만 납니다. 마트에 가서 떨이 상품을 고르다가도 누가 볼까 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요?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돈은 인격이자 자유입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자유를 뺏깁니다. 늙어서 돈이 없다는 건 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처럼 다 읽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제발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지금 당장 삶의 규모를 줄이십시오. 체면, 남의 시선, 다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내가 버는 돈보다 적게 쓰는 것. 이게 재테크의 기본이자 전부입니다. 지금 큰 집에 살고 계신가요? 자녀들이 다 출가했다면 과감하게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자동차가 과분한가요? 파십시오. 지금 줄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줄일 집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줄이는 것과 상황에 밀려 뺏기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둘째,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부모님들 자식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는데 노후 자금 다 털어넣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 자식 기죽이기 싫어서.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자식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못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 살기도 너무 팍팍한 세상입니다. 자식에게 최고의 유산은 부모가 아프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바로 그 자체입니다. 자식에게 줄 돈의 절반만이라도, 아니 30%만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남겨두세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셋째, 단돈 10만원이라도 연금을 만드십시오.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뭐라도 좋습니다. 지금 여유가 있더라도 노후에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불편하지 않을 매달 정기적으로 샘물처럼 나오는 일정 금액을 꼭 만드셔야 합니다. 목돈은 위험합니다. 사기당하기 쉽고 자식들이 손 벌리면 안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죽을 때까지 나오는 월급 같은 돈, 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년에는 1억 원의 목돈보다 매달 나오는 100만원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꿈을요.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그 화려한 옷들과 외제차를 사는 대신 작고 소박한 통장에 차곡차곡 돈을 모을 겁니다. 남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미래의 나, 지금 이 초라한 노인이 나를 위해 준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좁은 단칸방에서 지난 날을 후회하며 남은 생을 보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어? 라는 안일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돈 있을 때 지키십시오. 젊음 있을 때 준비하십시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디 저처럼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당당하고 여유로운 노년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부끄러운 고백이 여러분의 통장을,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